이렇게 계획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축개발 시행사업 시즌1의 9번째입니다. 상가주택 계획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라는 이론이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영국에서 개발한 공간 분석 기법입니다. 이제 공간을 분석을 하는데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패턴 관찰을 통해서 활성화 정도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얼마나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 뭐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관념적이고 주관적인 공간의 주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명과 예측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전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좀 주관적이거나 이제 관념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어떤 증명이 되질 않았죠.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을 이용해서 이제 객관적인 증명이 된다는 거죠. 도시 건축, 부동산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이제 응용이 되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세종대의 김영욱 교수님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신데요. 이분의 이제 우연치 않게 특강을 듣고 그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좀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는 이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신텍스 그 코리아라고 해서 이쪽에 찾아 들어가시면 아마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얘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좀 이거 분야에서 공부를 깊게 하신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라고만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이론의 이제 출발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게 동일한 이제 공간이 있습니다. A, B라는 이 두 개의 이제 공간이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의 공간이 조금 달라요. 이쪽 공간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죠. 여기 공간은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고 B에서 이제 끝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 B라는 공간을 가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뭐 A에서 B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이제 열려 있다. 요거를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에서는 뎁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돼서 진행될 때 이게 이제 1뎁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쪽에서 보면 이제 B 공간을 가기 위해서는 C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뎁스가 이제 두 번 거쳐지는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또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공간을 비교하면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이 뎁스가 더 많은 거죠.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간은 조금 더 폐쇄적이고 이쪽 왼쪽에 있는 공간은 좀 더 개방적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제 넣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따뜻한 색일수록 개방적이고 활성화가 잘 된 이제 공간을 나타냅니다. 이제 파란색일수록 좀 폐쇄적이고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언뜻 봐도 이제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열려 있고 도로의 폭이 크거나 아니면 이제 좀 큰 공간과 연결이 잘 돼 있는 곳일수록 활성화가 이제 잘 되는 게 보이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시각적으로 연결이 좀 끊겨요. 이렇게 그럼 뎁스가 많아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왼쪽 거보다는 좀 중심 공간도 없고 부분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이론의 이제 기틀을 가지고 컴퓨터로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도시라든가 아니면은 상업 건물의 내부의 레이아웃, MD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두 개의 공간을 비교해 볼까요? 이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인데 일단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쪽은 이제 계속 시각적으로 이제 끊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는 이제 하나로 쭉 연결되긴 했는데 여기 이제 큰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공간들은 이제 뎁스가 좀 많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공간을 보시면 시각적으로 쭉 열려 있어요. 깔끔하게 도로들이 잘 정리돼 있고 시각적으로도 열려 있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중심 공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공간을 가기 위한 뎁스들이 굉장히 몇 개 안 됩니다. 짧습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더라도 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면 이 중심 공간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이 공간보단 오른쪽에 있는 공간들이 좀 더 활성화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에 만약에 이제 이 건물들 이것들이 이제 상업 건물이라고 치면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의 상업 시설들이 좀 더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왼쪽보다는요. 여기는 좀 뭔가 계속 막히지 않습니까? 시각적으로. 제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제 상업 건물을 이제 설계를 할 때도 항상 도로에서의 시각적 열림, 개방감 뭐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염두를 해 두는데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에서도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데 보면 뭐 건축에서는 배치 분석, 뭐 활성화 정도를 이렇게 나타내죠. 이제 따뜻한 색일수록 활성화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안이 있었는데 좀 개선을 했더니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더라. 그래서 이 상업 건물은 굉장히 이제 장사가 좀 더 잘 되는 이제 공간으로 다시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상가주택의 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상가주택이 많이 있는데 이제 택지개발지구에서 많이 하죠. 그 택지 보면 이제 단독주택지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렇게 단독주택지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 이제 상가주택을 많이 짓는데 들어가서 좀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단독주택지지만 이제 상업시설들 1층에는 이제 상업시설들이고 2층부터는 이제 주택이 이제 자리한 상가주택입니다. 한번 자세히 봐볼까요? 자, 이렇게 로드뷰로 보고 있는데 쭉 한번 가볼게요. 쭉 갑니다. 어떠신가요? 뭐가 보이시나요? 뭐 상업시설들이 눈에 띄시나요? 이 주차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다 이제 주차장이에요. 사실 이제 상업시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죠, 다들. 앞에 이제 주차장을 다 해놓고 이 주차장들 때문에 이 가로변에 이제 시각적 차단이 너무 심해요. 쭉 가서 보더라도 뭐 주차장 때문에 어떤 상업 시설들이 있는지 뭐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제 간판 보고 내가 이제 타겟을 찾아서 가지 않는 한 뭐 사실은 눈에 띄지가 않죠. 뭐 이런 가로가 과연 이제 활성화가 될까라는 의문이 좀 남긴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하고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상업 건물을 계획을 할 때 항상 이 1층의 상업 건물은 도로변에 붙어서 최대한 내밀고 있어야 되는 게 인제 저희 상업 건물들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강론이거든요. 근데 뭐 위례 신도시 그렇게 오래전에 계획된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제 다들 계획이 돼 있어요. 과연 이제 '1 층의 상업 시설들이 활성화가 될까?'라는 이제 의문이 저는 좀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의 도시에 상가 주택들을 한번 쭉 계획을 한번 해 봤어요. 요쪽 블록들을 한번 해 봤는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 땅에 1 층에 인제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상가죠. 놓고 여기 인제 보시는 이제 요 점선은 2 층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2 층이 요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 이렇게 주차를 놨고요. 지금 이런 계획은 위례 신도시에서 봤던 그 계획안이죠. 대부분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을 건데 이렇게 정면에 주차장을 두고 그 뒤로 상가를 둔 다음에 뭐 이것들이 쭉 연결이 됐던 거죠.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이 가로에서 보면 다 이제 주차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가의 파사드 여기 1 층의 요 앞부분이 정면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인제 뒤로 인제 셋백돼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쭉 만약에 나열을 했다. 그러면 아까 위례 신도시랑 똑같은 모습이 진행될 건데 과연 이제 이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업 건물 많이 하신 분들도 인제 비슷한 의견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우리가 1 층의 상가, 도로에 접한 상가는 도로에 최대한 내밀어야 된다. 건축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로 쪽에 딱 붙여서 상가를 놓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안쪽으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이쪽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 전면에 인제 폭이 좀 얇지만 이 폭이 얇은 거죠. 얇지만 그래도 뒤로 들어가서 주차장에 다 가리는 거보다는 이게 좀 낫지 않을까요? 이런 식의 계획이. 이런 계획들이 연속이 된다면 이 가로변에서 봤을 때 뭐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눈에 띄긴 해도 그렇게 꽉 막고 있는 게 아니겠죠. 이쪽에 상가의 정면들이 이렇게 쭉쭉쭉 보이게 돼서 '이런 가로가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여러 인제 계획이 겹칠 수도 있겠지만 2 개의 계획이 인제 섞여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인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서 상가를 봤을 때 이쪽 면들은 폭이 넓지만 주차장에 다 가리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 시각적으로 우리가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계획의 방향을 갖고 계획을 했다면 저 멀리서도 시각적으로 바로 한 번에 연결이 되겠죠, 이 면이. 뭐 이래야 여기에 상가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뭐 제가 얘기한 게 뭐 강론상으로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가 계획보단 이런 상가 계획이 훨씬 1층의 상가로서는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을 이런 식으로 많이 계획을 할까? 그 이유는 면적이에요, 면적. 지금 여기에 이제 이런 동일한 대지 면적을 가지고 계획을 했을 때 상가주택을 1층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여기는 168.75제곱미터예요. 근데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이 면적을 많이 내질 못해요. 142.48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는 1층의 상가를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이 계획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맞느냐?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면적이 크면 장사가 잘 된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면적이 좀 작더라도 장사가 잘 돼야 더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안 소장의 생각은 상가주택을 계획할 때 뭐 단순히 이제 수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것보단 이렇게 계획의 방향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리 봐도 뭐 숫자상으로 뭐 상가 면적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 거는 조금 마음에 들진 않네요, 개인적으로. 네, 오늘 스페이스 신텍스와 뭐 상가주택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렸는데, 물론 두 개가 이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관적인 어떤 느낌들을 객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한번 이렇게 신도시의 상가주택들에 대한 스페이스 신텍스의 시뮬레이션을 좀 돌려보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를 돌릴 때는 이제 주차장에 대한 그런 오브젝트에 대한 고려도 좀 있어야 되겠지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